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온라인 설명회 저는 이만기 선생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마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반갑습니까? 우리가요 대학을 가야 됩니다.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가려고 공부도 하죠. 책도 보죠. 또 여러 가지 설명회에 가서 설명을 듣는데 강사가 하는 말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 용어가 뭔지. 그러면 설명에 가나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용어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남들 얘기를 빨리 들을 수 있고 빨리 잘 알아들어야 전략을 세우기가 좋으니까요. 이름하여서 대입 용어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한번 여러 가지 대입 용어들, 수능 관련 용어, 학생부 관련 용어, 전형 관련 용어들을 공부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대학교 입학에 다가가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대입 용어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학생부 관련 용어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학생부 용어도요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미기재와 미반영입니다. 미기재는 뭐냐면 미기재, 적지 않는 거죠. 미반영은 뭐예요? 적긴 적었지만 대학 갈 때 쓰이지 않는 게 미반영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때요?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적지 않고 반영하지 않는 거나 아예 안 적고 반영하지 않는 거나 적었는데 반영하지 않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둘 다 대입에 되면 미기재와 미반영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러면 자율동아리 대입의 미반영입니다. 청소년은 미기재입니다. 그러나 똑같다는 거죠. 어차피 대학 갈 때 쓰이지 않는 거는 똑같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볼 내용은요. 이건 뭐냐면 기재요령 책자입니다. 이거 여러분 다 보셨죠? 보셔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요것이 뭐냐면 일종의 법이죠. 요대로 학생부를 기록하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내용이 자세합니다. 어떻게 적을 거냐, 상 받는 건 어떻게, 뭘 어떻게, 마취법은 어떻게, 내용은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건 적어도 돼, 이건 적으면 안 돼. 자세하게 나온 것이 기재요령, 이거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담임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적는 거니까 우리도 이거에 의해서 활동도 하고 어떤 걸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보시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요 홈페이지 가면 있습니다. 아마 EBS에도 있고 교육부에도 있고 각종 사이트에 다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인쇄는 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는데 문제는 거기다 써 있습니다. 요 내용은 고1만 적용, 요 내용은 고3만 적용 이게 써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나의 학년에 맞추어서 보시면 됩니다. 올해처럼 이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고 비교과 활동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이걸 여러분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잘 적는 것이 대학 가는데 엄청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교과 비교. 교과는 그야말로 성적입니다. 비과는 성적 이외의 나머지 활동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이것이 바로 비교과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비교과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요. 교과 연계활동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 좀 촌스러운 용어고요. 교과 활동, 교과 연계활동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꿔 쓰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주시면 한결 더 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교육 과정의 평가가요. 학년별로 달라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학년은 진로선택 과목을 9등급으로 표시하고 어떤 학년은 9등급이 안 나오고 ABC로만 나오고 복잡해요. 그래서 이건 학생부 기재요령에 보면 학년별로 규정이 나오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탐구 실험은 어떤 등급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학탐구 실험은 성적으로 3단계 ABC로 진로선택 과목은 올해 고3은 등급을 내지만 고2는 또 등급을 안 내요. ABC만 줍니다. 이런 것들이 기재요령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나에게 맞는 걸 보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규정에 의해서 내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도 있고 좁아질 수도 있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데 그 과목이 13명이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소인수 과목으로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내용입니다. 보시면 과목이 나오는 어떤 과목은 A, B, C, D, E 5단계로 나오고요. 어떤 과목은
ABC 3개로 나옵니다. 교육과정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저 과목은 ABC구나, 저 과목은 ABCD구나를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왜냐면 체육예술, 기초탐구생활 이런 것들은 ABC 3단계로 줍니다. 철학과 논리학은 패스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목별로 이렇게 해서 다르게 나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고, 내가 학생부를 볼 때 이걸 대학에서 어떻게 평가할까를 염두에 두면, 지금 골치 아파요. 대학들도요. 그냥 등급으로 나오면 편한데 등급으로 안 나오고 ABCD, ABC로 나오니까 어떻게 점수를 줘야 할지 대학들이 고심의 고심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 이건 뭐 그냥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또는 뭐 지금도 여러분 알고 있는 건데 절대평가와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취율에 따라서 어떤 데는 분할 점수를 나누기도 하고 어떤 분할 점수를 나누지도 않기도 하고 어떤 고정 분할, 변동 분할 굉장히 많아요. 복잡한 내용이니까 좀 눈으로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는 ABCD 또는 ABC가 나오는데요. 이게 학교마다 변동 분할이 있고 학교마다 고정 분할이 서로, 우리 학교는 고정 분할일 수도 있어요. 90점이 넘으면 무조건 A를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A를 85점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것이 변동 분할 또는 단위 학교 분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운전면허 시험, 면허가 없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네. 운전면허 시험은 고정 분할입니다. 일정한 점수가 되면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되는 변호사 시험은요, 변동 분할입니다. 문제가 어렵고 쉽고에 따라서 비율을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6대 4 정도가 됩니다. 고등학교를 나눠보면 고정분할 쓰는 학교가 한 6 정도 되고요. 변동분할이 한 4 정도가 됩니다. 합리적으로 보면 변동분할이 합리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절차가 번거로워서 학교가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비교내 신제는 뭐냐? 졸업한 지가 오래되었거나 아니면은 졸업을 안 하고 검정고시 본 친구들은 내신 성적 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때 수능 성적에 따라서 내신 점수를 주는 게 비교 내신입니다. 또는 논술에 따라서 내신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비교 내신입니다. 근데 보통 비교 내신이 일반 내신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검정고시 본 친구가 내신이 안 좋아서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봤다. 그러면 그 친구는 수능 시험에 의해서 내신을 주는 거기 때문에 수능만 잘 보면 내신도 동시에 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자퇴를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런 게 비교 내신이다. 또는 졸업한 지가 너무나 한 15년 돼가지고 내신이 반영 방법도 다르고 과목도 다르고 못 찾아. 그럴 때는 비교 내신 적용합니다. 보통 대체로 3수 혹은 4수부터 비교 내신을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꽤 있다는 점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하시죠. 그죠? 수능 등급에 따라 주는 것이 제일 많아야 돼. 편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수능도 9등급이고요. 내신도 9등급이잖아요. 괜히 맞춘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다 맞춰놓은 것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석사 백분율은 뭐냐? 내가 몇 퍼센트 위치, 우리가 표준점수 100분위 같은 거 흔히 얘기할 때 100분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석사 백분율입니다. 내가 몇 등 정도에 있느냐라고 하는 석사 백분율입니다. 보통 중학교 입시를 치를 때 석사 백분율을 많이 쓰게 됩니다. 공식은 화면에 나와 있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표에 보면 예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를 한번 보시면 이 친구가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 친구가 한 석사 백분율이 얼마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에 의해서 표로 다 계산되어 있어서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심심할 때 해보시면 되는데 사실 안 해보셔도 대학에서 알아서 체크를 하니까 여러분들 그냥 시험만 잘 보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대평가가 아닌 것이죠.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입니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 성취 기준에 도달하면 점수를 주는 거니까 성취평가제는 절대평가제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ABCD 성취도를 주게 되어 있다. 근데 대학 갈 때는요 안 씁니다. 앞으로 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대학 갈 때는 ABCD는 쓰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 ABC가 나오게 되면 A 맞은 사람과 B 맞은 사람의 차이를 대학이 두려고 애를 쓸 겁니다. 참고하시고. 지금은 안 써요. 근데 앞으로는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은 수시로 뽑는 겁니다. 9월에 뽑는 거. 정시 모집은 12월에 수시 끝나고 뽑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학생부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형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것이고요. 추가 모집은 나중에 더 뽑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2월 달까지 다 입시를 못 치르고 못 뽑으면 정원을 못 채우니까 3월 달에 다시 뽑는 것이 추가 모집입니다. 보통 2월과 3월에 걸쳐가지고 추가 모집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안 좋은 대학만 추가 모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명문대학도 추가 모집을 많이 합니다. 정원을 채워야 되니까 그런 내용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반영 비율은 뭐냐면요. 고1, 고2, 고3이 있습니다. 고1은 2학기고 고2도 2학기입니다. 고3은 1학기입니다. 그러면 대학 갈 때 어떤 학년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옳겠습니까? 고3은 1학기만 반영되는 거예요. 수시 모집에서. 그죠? 그런데 대학들은요. 그 1학기에 점수를 제일 많이 부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20, 40, 40을 하기도 하고요. 어느 대학은 똑같이 3대 3대 3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학은 고3 1학기에다가 많은 점수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3 1학기는 정말 잘 봐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1 성적은 낮추고 고2와 고3 성적을 많이 주는 것이 학년별 반영 비율이 되겠는데, 근데 이건 앞으로 변화의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2015 개정교육과정인 경우는 1, 2학년은 공통과 일반 선택이고 고3은 진로 선택이 많아요. 진로 선택은 등급을 안 주고 ABC만 주잖아요. 성적을 반영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올해 고2, 올해 고1부터는 냉정히 말하면 고1과 고2 내신이 고3 내신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점을 알고 성적을 좀 임해주기 바랍니다. 보통의 경우는 20, 40, 40을 하기도 하고 어떤 대학은 20, 30, 50을 하기도 하고 어쨌든 고3 쪽에다가 현재는 가장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반영 비율이요. 명목상 반영 비율이 있고 실질 반영 비율이 있습니다. 보통 정시 모집에서 흔히 얘기할 때 이런 거죠. 수능 60에 학생부 40 그러면 40%를 다 반영하지 않아요. 기본 점수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뺀 나머지를 가지고 총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냐 보는 것이 실질 반영 비율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근데 어떤 대학은 또 지방대학으로 내려가면 비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명목상 반영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요. 실질 반영 비율이 높아야 대학 갈 때 위력이 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화면 보시는 것처럼 공식이 나오죠. 만약에 최저점이 320점을 준다 그러면 결국 80점 가지고 실질 반영 비율은 10%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부가 50을 준다고 하더라도 기본 점수를 빼고 나머지 점수를 가지고 전체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실질 반영 비율이 매우 낮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건 일종의 대학들의 꼼수입니다. 대학들이 각 고등학교의 성적을 못 믿기 때문에 실질 반영 비율을 낮춰놓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총기 수단인데요. 이건 법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계약하면서 수업 일수 줄이고 이런 얘기 들으셨죠? 그와 연관해서 교육법에 나오는 겁니다. 적어도 180단위는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이를테면 단이라는 것은요. 일주일에 1시간 수업하는 게 1단이거든요. 그런 걸 따져보면 적어도 우리 졸업을 시키려고 치면 204단위, 교과 180, 창체 24단위를 이수해야 졸업을 한다. 그런 얘기니까요. 이런 것도 여러분 모르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알 것은 교과, 비교과, 성취평가제 이런 거지 사실 이수단위는 몰라도 되겠다. 하지만 우리가 그냥 알아두면 좋으니까 가져온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학생부 관련 용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입 용어를 알면 합격이 보인다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이미 많이 들어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화면으로 대체했습니다만 어쨌든 잘 알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고요. 설명회 가서 설명을 잘 듣고 남들을 알면 훨씬 더 대학 합격의 길이 빨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용기 내시고요. 내년도에는 부디 합격하셔서 꽃피는 3월, 아름다운 3월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